그러니까 난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너가 볼 수 있는 이 주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제일 많이 그 자사고나 이런 애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야. 이거는 내가 장담할 수 있어. 그런 애들을 봐왔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 내 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오늘 원의 방정식. 자, 원의 방정식은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전에 봤던 게 직선의 방정식이었잖아. 이 직선들을 봤으면 이제 원이 도대체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거거든. 근데 봐봐. 일단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어. 원이라는 건 뭐야? 원의 정의. 원의 정의. 그치. 원의 정의는 뭐냐면은 자,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다들 이 정의에서 모든 게 발전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저기 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요 한 점하고 그 한 점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 요게 두 개가 중요한 거야. 이 한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해? 중심이라고 그러지. 중심이라고 그러고 거리가 같다고 했을 때 이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수학 공식이라든가 원에 대한 공식들을 보면은 다 반지름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 처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원을 배울 때는 지름을 기준으로 배워. 지름의 3.14배를 하면은 원주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 공식은 2파이r이잖아. 반지름에 2배를 해가지고 파이를 곱해라. 근데 왜냐하면은 우리의 원의 정의가 결국에는 한 점과 이 중심과 반지름이라는 것의 어떤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과 반지름이야. 중심과 반지름. 항상 포커스가 이 원의 방정식을 내가 할 때는 항상 포커스를 요거 두 개에다가 두는 그런 습관을 듣는 필요가 있어.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고. 그럼 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원을 한번 그려보자고. 반원을 한번 그려볼게. 그럼 여기 있는 점을 봐봐. 여기 있는 점을 내가 x라고 하고, 자, 여기 있는 점을 내가 y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내가 반지름 r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y이기 때문에 실제로 r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 그냥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모습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 애들 많이 틀리는 거, 요 아예 제곱.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도 안 틀려. 봐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2, 4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절대로 안 틀려. 내지는 9, 16 이렇게 너무 뻔하게 제곱수라는 게 우리가 느껴지는 이런 숫자들이 반지름으로 등장하면은 아무도 안 틀려. 근데 얘들이 갑자기 2 이렇게만 써져 있으면은 반지름이 2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습관적으로 내가 가끔씩 이런 짓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버려. 이래야지 좀 실수를 덜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너가 이제 하다 보면은 좀 알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봐봐. 내가 이게 기본이지 뭐.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 이게 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야. 자, 그러면은 모든 방정식 함수 좌표 표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똑같아.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을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 x
대신에 x-m을 집어넣어야 되고 얘는 y 대신에 y-n을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심이 이 원점이 아니라 어딘가 다른데 좌표 평면에 다른데 있다고 한다면은 요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x 대신에 x-n의 제곱 플러스 y 대신에 y-n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거야. 끝이야. 이게 1차 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이게 그냥 끝이야. 끝. 얘 표준형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럼 결국 얘는 뭐야? 자,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표시를 해보자면은 여기를 m이라고 하고 여기를 n이라고 하면은 중심이 여기고 반지름이 r인 이런 원의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렇지? 이 원의 방정식도 그 직선의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그래프 위에다가 표시를 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돼.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프에다 그려놓고 생각해야지 내가 뭐 좀 직관적인 풀이들이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어. 자, 이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고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었지.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도 일반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게 이제 일반형 원의 방정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개수가 1, 여기에 개수가 1이라는 거. 제곱항의 개수가 1이어야지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 x도 요걸 이용해가지고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y도 요걸 이용해가지고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나머지 것들이 1로 넘어가가지고 반지름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반지름이 음수일 수 있니? 반지름이 음수일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먹은 이런 일반형의 형태로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 실제로 얘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돼. 이게 그냥 여기 밑에 385페이지에 위에 보면은 원의 방정식이 될 조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 요거거든. 가끔씩 뜬금없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등장할 때가 있어. 다음 얘가 뭔가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게 만약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작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가 1로 넘어갈 때 얘가 마이너스가 돼버려. 이 r제곱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어떤 수의 제곱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이건 허수잖아. 그러니까 허수 반지름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이 되는 조건은 그냥 요런 게 이제 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거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만드는 건 되게 간단해. 뭐 몇 번 해보면 돼. 그리고 뭐 2차 방정식 꼭지 점검하면서 수도 없이 해봤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거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공식 왜 이렇게 되게 많아. 근데 이게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공식이냐? 그렇지는 않아. 자, 여기 봐봐. 두 점의 지름을 양 끝으로 하는 원이 있어. 예를 들면은 어떤 원이 있는데 어떤 원이 이렇게 딱 있다? 원이 있는데 여기 중심이 있고 이 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지름이잖아. 그치? 이 지름의 양 끝, 요 점의 좌표가 딱 주어졌을 경우에는 물론 이걸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왜냐면 봐봐. 여기랑 여기 중점이 중심이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 내분점, 외분점에서 1대1이니까 얘랑 얘 2분의 1, 2분의 1 하면은 중점 나와. 그러면 이 중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것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중심과 반지름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공식 표준형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는 구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할 시간이 별로 없어. 실제로 시험 문제 볼 때는.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좀 편하다는 거야. 부시지 말고. 괜찮아. 어차피 그냥 필요 없는 거잖아. 자, 여기 보면은 x-a1, x-a2, y-b1, y-b2는 0.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가 자, a1, b1 이라고 하고 여기를 a2, b2
2라고 한다면은 이 원의 방정식은 그냥 공식처럼 그냥 외워버리라는 거야. x-a1 x-a2 플러스 y-b1 y-b2는 0. 요게 그냥 공식이야. 이거 외우라는 거야. 이거 뭐 증명하는 방법 네가 알게 하고 밑에 있는 거 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여기 있는 공식 외워. 그냥 외워. 그냥 어떤 경우나 이제 이 지름의 양 끝에 있는 그 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경우 그냥 공식 써가지고 방정식 구하는 게 빠르다. 이런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교재에 몇 개가 더 나와. 그런 것들은 좀 다 외워야 돼. 왜냐면은 비슷한 문제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은 좀 내가 외우라고 한 것은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자. 자, 387페이지. 요거 그냥 문제 풀어보면 되고. 자, 2번 여러 가지 원의 방정식. 이건 사실 뭐 문제 풀고 말고 할 것도 사실 없는 게, 자, 어쨌든 지금부터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좌표 평면 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계속 전부 다. 자, 이때 만약에 어떤 원이 x축에 접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 중심의 좌표를 내가 a라고 하고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이 반지름이 몇이 돼? b가 되겠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이런 특별한 경우도 있을 거야. 예를 들면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 이러면은 얘. 자, 요게 뭐가 되냐? 정사각형이 된다. 자, 요거 지금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한 번쯤 나오게 될 거야. 이것 때문에 애들이 자, 어떤 학교에서 뭐 학교, 서울의 강남권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에서 이 문제를 내서 비슷한 문제를 내가 그걸 지금 좀 얘기를 해줄 텐데 이게 근데 처음 그 평면좌표나 이런 거 강의할 때 고등학교의 기하학은 이런 좌표 평면에다 올려놓고 x, y를 구하는 해석 기하학인데 중학교 때 배우는 기하학들은 그냥 도형만 갖고만 이게 각도라든가 평행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만 풀어 문제를 피타고라스 정리 뭐 특수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럼 이것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필요해. 많이. 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 예전에. 자, 여기에 원이 하나가 있고 여기서 접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접선이 직각으로 만난대. 이게 꽤 어려운 문제라고 본인은 냈던 것 같아. 근데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봐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기울기가 곱이 -1이어야 되고 여기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 뭐 거리가 반지름이 되어야 되고 하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건데 이거 머리 조금만 있는 애들이 같으면은 여기서 이 정사각형을 유출을 해내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루트 2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려버리면은 이 원과 이 큰 원의 넓이 b가 그냥 루트 2의 제곱배가 나와버려. 간단하게 나와버리거든. 이 문제였어. 근데 요걸 그냥 만약에 내가 이 정사각형이라는 것을 여기서만 유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에서도 내가 유추를 해낼 수 있으면 굉장히 그냥 바로 풀 수 있었던 문제거든. 근데 이것을 풀이 과정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거 지옥 같은 문제였어.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이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든가 이런 거 직각이라든가 이런 평행 직각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런 것들의 원리를 우리가 이용하면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요게 지금 나와 있는 게 뭐야? x축에 접할 때는 요게 같다. y축에 접할 때는 이 x 좌표가 반지름과 같다. 동시에 접할 때는 x축, y축 그리고 반지름이 모두 다 같다. 그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건 뭐다?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몇, y축의 방향으로 몇 반지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실 변수는 3개야. 3개 중에 2개로 줄이고 1개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봐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때는 있잖아. 상상력을 좀 가져야 돼. 봐봐. 이런 문제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분명히.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위에 이 점들 위에 원의 중심이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것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런 것들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같은 거. 근데 동시에 접하려면 나머지는 지금은 없을 것 같아. 그치?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여기랑 여기랑 동시에 접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원이 생길 수 있겠지? 이 직선과 이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런 원이 있을 수 있겠지, 일단. 그치? 거기다가 여기도 이런 원들이 있을 수 있어. 그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실제로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 막 x의 제곱으로 나타나. 반지름의 제곱. 그러면은 뭐야? 근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때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접하는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좀 해내야 돼. 그런 게 조금 힘들 거야,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것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보기 전까지는 풀 수가 없어. 그런 것들 좀 비교를 하고. 자, 390페이지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거는 요즘에는 조금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거였는데 요즘에는 별로 이게 애들이 이제 다 아니까 어떤 점과 어떤 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얘를 지금 이 정도에서 자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있어. 그러면은 이 점과 이 A와 B라는 점을 선분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내분이야. 2대 1로 구분하는 점. 자,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2대 1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가 2대 1이 되는 이런 점도 있을 거야. 외분하는 점. 여기랑 이렇게 같다면은 이 점과 이 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실제로 이 점과 이 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이런 원이 결국에는 2대 1 이런 식으로 2대 1로 분할하는 모든 점들의 집합은 이렇게 원의 형태를 그려. 원의 형태를 그리는데 이 원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나와 있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그래. 아폴로니우스의 원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이것을 외우라고 한 게 이것 때문이야.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만 알게 되면은 결국 얘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라는 거잖아.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분점 구하고 외분점 구하면 바로 그냥 이 공식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써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굳이 막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여기랑 여기 구하고요. 길이 구하고요. 중점 구해가지고 원의 방정식 구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여기다 넣어서 바로 쓰라고. 알겠지? 자, 좌표주의 접하는 방정식이 이런 것이고요. 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해가지고 마플 특강 13의 393페이지인데 요런 것들이에요. 요런 것들. 자, y는 2x 플러스 6이라는 어떤 직선에다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고 그 원의 중심이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어떤 거 있을까? 요런 것들을 구하는 게 바로 요런 문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플 특강 문제 395페이지에 5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놔. 애들 제일 아니 거기 말고 밑에 5번. 그거. 그 문제 되게 많이 틀렸던 문제거든. 그 문제는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꼭 풀 수 있도록 해. 그리고 그 문제에 밑에 보면은 답 이제 나와 있고 그래프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이 그래프의 모양을 잘 기억하고 있어. 이 그래프를 유추해내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래프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이제 3번 397페이지 공통연의 방정식. 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제 이거 얘기하기 전에 요 얘기를 좀 해줄게. 물론 이제 형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원이 있어. 원에 있잖아. 중심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르니? 그렇지, 부채꼴이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으면 이 선을 뭐라 그래? 그렇지, 얘를 현이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서 현에서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호라고 그러지. 호라고 그러고 요 모양을 활골이라고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거 우리 호라고 부른다고. 그치? 자,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될 문제는 원의 방정식에서 자, 이 원과 이 현과의 관계를 되게 많이 따지게 돼. 자, 왜냐?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현 갖고 우리가 장난을 많이 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 현을 가지고 하는 문제들은 요것만 생각하면 돼. 자, 중심에서부터 이 현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지. 뭐야? 공식이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이게. 그치? 그럼 얘는 공식 한번 써보자. 얘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x1 플러스 bxy1 플러스 c 요거지. 이거에서 요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그리고 원이라는 것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반지름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까지의 거리는 같아. 항상 같아. 그래서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거에 따라서 여기 밑에 있는 요 두 직선의 길이도 같다라는 거. 이게 현과 원을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직각이 보이면 우리 가장 먼저 얘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가장 먼저 생각해. 근데 대부분의 경우 네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듣기 시작하면은 지옥문이 열릴 거야. 힘들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야 되지만 일단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부터는 뭐냐냐? 1번 특수각이야. 뭐냐? 1대 루트 3대 2,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 그럼 여기가 45도라는 거고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하면은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라는 걸 우리가 이용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길이를 봤는데 얘가 뭔가 1대 2의 비율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주저하지 말고 얘는 그냥 바로 길이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각도도 그럼 바로 나올 수 있겠지. 여기 각도도 바로 나오게 되고. 어차피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똑같고 이런 것들. 알겠어? 자, 이거는 잘 기억을 하고 있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공통현의 방정식은 뭐냐면은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 기억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구하는 거. 자, 요렇게 했을 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요 직선 플러스 k 곱하기 요 직선 요거였지. 자, 원도 똑같아. 자, 원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두 원이 있으면은 교점 여기 있겠지. 그치? 그럼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가 있니? 네?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가 있어? 무한대 개가 있어. 무한대 개가. 이를테면은 뭐 가장 작은 건 이거야 일단. 가장 작은 원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원 이렇게 되겠지. 이런 원도 있을 것이고 되게 많아. 근데 굉장히 이런 많은 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되냐면은 자, 이 원을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두고 이 0을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두면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 직선의 방정식과 동일하게 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k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거야.
똑같지? 모양 똑같아.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나도 이거 외우고 쓰는 거 아니야. 그냥 다 대충 보면 나오니까 그냥 쓰는 거지. 자, 이때 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재밌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어? 원 말고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이 생길 수도 있어. 이렇게. 그렇지? 얘는 원이 아니잖아.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자, 얘가 만약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직선이 돼. 왜 그래? X제곱 Y제곱이 없어지잖아. 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원이 돼.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 돼. 그럼 원이 많이 나오겠어? 직선이 많이 나오겠어? 원? 봐봐. 공통 현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잖아. 현이 제일 많아. 직선이가 이분 너무 많아. 그냥 요게 나온다고 보면 돼. 결국 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 남는 게 어떻게 돼? 공통현의 방정식을 들고 자 A 마이너스 A 프라임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프라임의 Y 플러스 C 마이너스 C 프라임은 0. 자 이게 바로 뭐다?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이 원 두 점을 지나는 요 주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그 얘기야. 이 공통현은 되게 많이 쓰여. 실제로 여기서도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원 하나 주고 직선의 방정식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원을 두 개를 준 다음에 그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라. 요것도 되게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 할 줄 알아야 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다음에 좀 이따 문제가 나올 거야, 분명히. 자, 공통현의 길이는 지금 여기 다음 장에 있는 거 지금 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야. 요 얘기가 그대로 다시 나와 있어. 보면은 느낌 있지? 요거야.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고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뭐 하여간 다 요 형태를 띠게 돼 있고 무조건 피타고라스 정리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것을 계속 이용해가지고 그냥 풀면 됩니다. 문제 중에 한 401페이지 한번 봐봐. 401페이지. 네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 한번 봐봐.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 한번 우리가 푸는 방식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자.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그래. 자, 한번 연습장에다가 두 원 5와 5'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쭉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풀어보자고. 몇 번 쓰는 거예요? 1, 2, 3번 순서대로 풀면 돼. 이게 이 1, 2, 3번 있잖아.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야 그냥.
그랬니? 안 해봤어요. 안 해봤으니까. 자, 지금 어쨌든 원의 방정식 처음 배우는 거고 내가 지금 진도만 쭉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가 중간중간에 있는 문제들 다 풀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어렵진 않아. 자, 이게 5원이고 5'이야. 공통연의 길이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준형을 갖고 쓰면 안 돼.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가지고 K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는 게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자,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그림을 최대한 이쁘게 그려야지 문제가 잘 풀린다. 잘 그려 생각해. 자, 3, 4잖아. 그리고 반지름이 5잖아. 그러면은 얘는 3, 4, 5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이런 원이 되는 거야. 이게 5야. 프라임이야. 그리고 원점을 지나고 루트 20이잖아. 루트 20인 원을 딱 그으면은 그래서 실제로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결국은 뭐야? 아, 얘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구하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돼. 여기 잘 나와 있잖아. 여기 원점이잖아. 원점과 이 직선 간의 거리는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은 바로 여기 봐봐. 걔가 3, 4니까 밑에가 5겠지. 그치? 그래서 5분의 위에 다 0, 0, 마이너스 10이니까 절대값이어서 10.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지름이잖아. 20이잖아. 루트 20이잖아. 루트 20. 그럼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길이는 루트 20에서 4 뺀 거니까 루트 16이고 얘는 4가 되고 4니까 8. 이렇게 해가지고 공통현의 길이가 8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보면 쉬워 보여. 그러니까 네가 직접 풀어봐야 돼. 이거 되게 많이 풀어보면 돼. 자, 이제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원과 직선 간의 위치 관계. 이거는 결국에는 뭐다? 판별식이게. 판별식 얘기. 자,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도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뭐야? 판별식 갖고 모든 거를 해결해야지.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직선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를 fx라고 두고 얘를 gx라고 봤을 때 이런 상황이면은 fx를 gx 이렇게 뒀을 때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판별식 d가 0이어서 중근 하나를 갖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서 두 실근을 갖지 않는다. 기억하지?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야 돼. 이건 원도 완전히 동일해.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있고 중심이 있고. 그러니까 원 위에 있다가 어떤 점이 있잖아. 이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일단 이 위에 있는 점은 무조건 중심하고 직선을 그은 다음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제일 좋아. 문제 풀 때 그런 좀 팁이야.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얘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r의 제곱이라고 했고 직선을 딱 그었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은 여기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뭐야? 2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치? 2차 방정식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것도 결국 판별식이 d가 0보다 큰 판별식이 나올 것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는 판별식이 0일 것이고 만나지 않으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겠지. 그런데 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얘는 여기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두 개씩 다 만나잖아. 근데 원은 좀 이런 특징이 있어. 자, 어떤 수직선, 이 좌표표면 위에 원이 있다고 치자. 일단 여기서 안 만나지. 자, y축에 대해서 조금씩 내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다가 두 점에서 만나. 그 다음에 또 갑자기 한 점에서 만나고 안 만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 되게 재밌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절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 점에서 만나고 이 점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고 이 점보다 낮거나 이 점보다 높거나 그러면은 만나지 않는다야. 이것처럼 그냥 하나를 해가지고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이렇게 바뀌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이 거리는 자 동시에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판별식으로 생각하는 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갖고도 알 수 있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야? 얘는 R이잖아. 그치? 그럼 요 D를 봤을 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얘는 R보다 D가 어떻게 돼야 돼? 짧아야 돼. 그치? 그래야지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은 R과 D가 같을 거야. R에서 만나지 않는다면 얘는 R이 D보다는 크겠지. 잠깐만. 거꾸로. D가 R보다는 크겠지. 자, 실제로 이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내지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경우를 동시에 다 생각해야 돼. 자, 물론 이렇게 판별식으로 하는 것이 좀 쉬울 때가 있고, 그냥 이렇게 이 직선이 완전히 잘 나와 있을 경우에는 거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쉬워. 만약에 직선을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얘를 여기다 넣는 게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 될 것이고, 직선이 정확하게 다 나왔어. 그러면 뭐 구할 필요도 없지. 그냥 원과 직선사, 전과 직선사의 거리 갖고 우리가 그냥 구해버리면 되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정신없이 나왔나? 자,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나가면 아마 네가 머리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지? 이 접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좀 양이 많아. 이 접선의 방정식하고 이제 나중에 원의 방정식을 풀이하는 조금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다음 시간에 지금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 있는 문제만 해도 굉장히 많을 거야. 아마. 여기 있는 문제들 한번 쭉 다 풀어보고, 눈 뜨고, 잘 뜨고, 여기 있는 문제들 다 한번 풀어보고 잘 모르겠거나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은 하나씩 좀 넘어오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그렇지? 네.